완전 낯설어. 저 어떡하지? 저 낯선 남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머 어떡하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빠가 아 진짜요? 근데 북한에서도 쑥으려라고.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댁 사랑방의 북한댁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새로운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육아의 치트키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안나님을 이제 육아에 관련된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가 나이가 같아요. 저는 첫째가 8살이고 저는 막내가. 하나님은 네, 맞아요. 아, 진짜 또 초등학교. 네, 맞아요. 초일맘이면 또 다 공감하게 되죠. 그렇죠. 왜 이렇게 빨리 끝나요, 학교는? 아, 그러게요. 어떻게 북한 육아에 관련된 주제를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너무 단순해요. 저는 사랑의 불시착을 너무 재밌게 봤고요.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먼 듯한 느낌이 들어서 우리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부분이 또 힘들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했어요. 일단은 좀 전에 우리가 토크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가 없으니까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왔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이 활성화된 시기가 아니라서 폴더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엄마들하고 어울려야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기여가지고 저는 정말 와가지고 정말 많은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약간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잠시 네. 제가 완전 다른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이민을 와가지고 그렇죠. 네, 얘를 어떻게 학교를 보내는 신청을 하고 네. 또 어린이집을 보내는 그 등록을 하고 이런 걸 하나도 모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질문을 잘해주셨는데 처음에 왔을 때 어린이집 알아보는 것부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죠. 어린이집을 알아보려면 일단 엄마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엄마들을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그나마 저는 다행이었던 게 이제 군인 가족으로 와가지고 새댁이 왔어 이래서 저한테 정보를 주고 제 또래 그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공유를 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인 거고 그렇지 않은 탈북민들은 정말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떤 어린이집이 좋은지 또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지 이러다 보니까 하나센터에 가서 물어보는데 선생님들이라고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에게 매일매일 전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 선생님께서 어머니 이제 알려드릴게요 하고 매일매일 통화를 하면서 아이가 어떻고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고 이거를 알려주셔서 제가 그분에게 너무 감사하죠. 제가 여기서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중고를 다 모르는 거예요. 계속 바뀔 때마다 그거에 맞게끔 제가 이제 정보를 얻어야 되고 그 정보를 가지고 아이에게 또 준비를 해줘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도 이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또래 엄마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좀 더 길어지다 보니까 그게 좀 그래도 한결 쉽지 않을까. 근데 다른 엄마들은 어린이집에 가서도 마음고생하고 초등학교 가서도 마음고생하고 또 더 중요하게는 아이에게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북한에서 데려왔거나 중국에서 데려온 아이들이라면 엄마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말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렇죠. 한국에서 저희 아이처럼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엄마가 북한에서 왔다는 말을 알고 자란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애기한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말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있고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엄마들도 많거든요. 혹시 아이한테 엄마가 북한에서 왔어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어려울까요? 네, 많이 어려웠어요. 아니 그렇게 주족이라고 외쳤던 나라에 와가지고 내가 북한에서 왔다 하면은 이념적인 것 때문에 말을 하면 내가 공격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공격 대상이라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우리나라 말을 함부로 하면은 총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북한에서 교육받은 대로 여기 와서도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여기 사람들을. 당연히 다 두려움의 대상인 거죠. 내가 저런 말을 하는가 동시에 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방어 자세가 항상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편견이 제 마음속에 스스로 쌓이는 거죠. 그냥 오픈하면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알기까지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체제에 살면서 습입된 것들 때문에 계속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고 방어적으로 대하게 되고 북한 주민들 이제 딱 보면은 대부분의 표정이 다 경계하는 거거든요. 그런 특징 중에 하나. 근데 그게 이제 아이한테도 계속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늘 고민이었는데 이런 고민을 실제로 탈북민 엄마들이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럼 혹시 하나님은
그 아이들한테 언제쯤에 말씀드렸나요? 중학교 아들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중학교 아들은 이제 엄마 거기서 왔다라는 거를 괜찮다라고 하고 그래 이제 너 친구들한테 엄마가 어디 왔다 얘기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했더니 그런 말은 안 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당황했어요. 나는 엄마가 부끄럽지 않지만 내가 꼭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친구들에게 뭐 물어보면 하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둘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동공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 유튜버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아니 그거 자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지 마라고 했더니 엄마 왜? 아니 엄마 하잖아. 아니 근데 이거는 북한댁이고 육아의 찌뜨기이고 이게 뭐 다른 점이 아니라 저도 약간 살짝 부끄러운 게 뭐냐면 우리 채널을 그 학원에서 아이들이랑 다 같이 봤대요. 역시 똑같구나. 학원에서 선생님 그 말씀드려가지고 유튜브 틀어서 그 학원 친구들이랑 우리 아이랑 선생님이랑 다 같이 봤는데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구독과 좋아요 눌렀어요. 저도 다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게 근데 너네 엄마는 왜 북한댁이야?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 질문 때문에 아이가 우리 엄마 북한에서 왔대라고 얘기했는데 다르게 느껴질까 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 엄마들도 되게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그 당황스러운 표정을 다 보게 될까 봐. 그러면 또 그걸 읽으면서 상처받을까 봐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는 오히려 제 말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한 건데 엄마 북한에서 온 거 맞잖아요. 근데 왜 우리 이웃들한테 말하지 말래요? 할 말이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에게 혼란을 줬구나. 분명 엄마는 북한에서 왔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 이렇게 설명해놓고 갑자기 이웃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니 이웃들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제가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 아이가 말하는 건 이웃들이 다 좋아요 이거였거든요. 근데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그 사회 속에 탈북민 이미지를 제대로 심어준 게 없으니까 아이 탈북민이 여기가 정착을 잘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이슈에 나온 게 없잖아요. 이렇게 오신 지 꽤 오래 지나셨잖아요. 근데 이 극복하는 과정이 되게 긴 것 같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다양한 일을 겪으면 이런 과정들이 다 회복이 될지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이 그런 게 있잖아요. 3살 난 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 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배웠거든요. 엄마에게 결과적으로 걔가 받는 건 불안감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과연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채널 운영? 이거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 엄마로서 내가 당당하고 아니 그래야 활동도 제대로 할 거고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저는 사실 주변에서 저 북한에서 왔어요 라고 들은 얘기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분한테 저 사실 북한에서 왔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으신지 또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을 느끼게 됐는지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진짜? 그럼 온 거 맞아? 막 이러면서 오히려 의심을 하는 거예요. 너무 나만 살아갔잖아. 막 이런 농담을 해도 그렇게 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고맙네요. 네, 고맙죠. 그게 정말 그냥 거기서 왔다라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공감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좀 같이 웃고 웃을 일이 많아지고 친해지는 느낌이 점점 강해지면서 네, 그걸 좀 줄여 나간 것 같아요. 첫째는 그 사춘기가 좀 무난하게 지나간 편인가요? 지나간 게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이에요. 네,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건드리면 안 되고. 아 그래요? 여행도 같이 가고 싶은데 혼자 가세요. 네, 그런 걸로 이제 시크 모던. 네, 그러니까 말을 안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뭐 신체적인 변화가 가장 크죠. 낯선 남자가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상해. 목소리도 굵어지고, 눈도 그리고 이렇게 커지고. 막 수염도 나고, 어느 날 갑자기 한 3개월 사이에 확 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지? 제가 남편한테도 그랬어요. 너무 낯설어. 저 어떡하지? 저 낯선 남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머 어떡하지? 이랬더니 엄마들은 여자들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커버려가지고 대견스럽기도 한데 낯설어요. 근데 저도 약간 같은 마음인 게 뭐냐면 저 연년생이에요. 아 그래요? 네, 8살, 7살인데 7살이 왜 이렇게 막내라서 귀여워요. 8살은 그냥 이렇게 뭐 정말 혼자서도 뭔가 착착착 잘 해내고 약간 잔소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 무던하게 크고 있는데 막내가 크는 건 왜 이렇게 아까워요? 똑같구나. 그리고 이제 막내가 좀 애교가 많아서 뽀뽀를 한다던가 아직도 그런 걸 많이 하고 꼭 손 잡아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야 너는 커서도 엄마를 꼭 그렇게 해줘라 이러는 거예요. 아, 과연 10년 후에 뵐게요. 네, 그럽시다. 아유, 네, 아무튼 낯선 남자가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이상해요. 아, 그래요. 하나님은 네. 그 남편분을 한국에서 만나서 그다음 네. 결혼하셨잖아요. 네. 근데 같이 살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어려움이 아주 많았죠. 대부분 보면 이제 우리나라 뭐 한반도는 같은 곳이니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정말로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문화의 차이로 인한 정서라든가 이게 상당히 이질감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정서를 전혀 모르니까 이 사람이 그 웃는 포인트에서 왜 아. 웃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도 개그 콘서트 같이 보면서 웃지 않나요? 아, 좀 달라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는 저는 사람 차이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 차이였어요. 그럼 정정해야 되겠네. 남편 미안해. 그리고 이슈 이야기를 하면은 전 또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살아온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같은 시대를 동시대를 산 시간이 있으니까 아 그때 그랬잖아. 아 맞아. 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갑자기 또 생각난 게 뭐냐면 네. 저희 엄마 아빠가 이제 되게 오랫동안 같이 사셨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서로 많이 안 해도 아는 것들이 있어요. 저, 그러니까 심지어 저희 엄마가 아빠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빠가 응? 아 진짜요? 아 그렇구나. 역시. 네, 이런 살아온 세월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초창기에는 진짜 뭐 이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남편한테 다 물어봐야 되는데 남편이 없고 이래가지고 어렵고 또 남편이 하는 말이 뭔지 못 알아듣겠고 그리고 또 언어가 달라요. 북한하고 이게 그렇죠. 우리나라하고 맞아요. 그래서 언어가 달라가지고 되게 그 언어적인 부분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약간 이중언어일 수도 있겠는데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언어거든요. 같은 언어인데 전혀 다르게 사용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질감을 느끼면서 뭐야 이렇게 멀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정말 북한에서 사용하는 가장 잘못된 걸로 사용하는 게 가르치다를 배우다라 하거든요. 아.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한테 처음에 엄마가 이거 배워줄게 아.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야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후춧가루를 뿌려 먹는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한에서는 쳐 먹는다라고 하거든요. 처먹는다? 쳐 먹는다가 아니라 지금 쳐 먹는다라고 하는데 치어 먹는다? 네. 밀가루를 뭐 쳐 먹어라 아니면은 후춧가루를 쳐 먹어라. 그러니까 뿌리는 건 기본적으로 쳐 먹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되게 낯설죠. 그렇죠. 그렇죠. 쳐먹어라? 그러니까 저희 남편하고 그것 때문에 싸울 뻔했고 욕하는 게 아니라고. 이건 욕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는 엄마 아빠가 전라도이세요. 근데 전라도도 이렇게 그 사투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단어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초등학교 때 뭐 지진 대피 훈련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도 전라도에서 오신 분이었거든요. 아. 전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선생님이 이제 막 지진 대피에 대한 훈련을 하면서 자 얘들아 쑥으려! 했더니 저 혼자 쑥으렸거든요. 아 진짜요? 그걸 아니까. 네, 저는 아니까 혼자 이렇게 쑥으렸는데 다른 애들은 응? 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도 쑥으려라고 하는. 아 그래요? 전라도도 쑥으려입니다. 그래요? 네. 어머 그렇구나. 근데 갑자기 이게 뭐지? 이질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동질감을 받는데. 근데 너무 네. 좋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경기도권에서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도가 전부 다 한국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경기도를 대부분 한국처럼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가장 많이 먼저 바꾸려고 하는 게 언어예요. 근데 북한 언어가 기본적으로 아까처럼 가르치다, 그다음 배우다 이거는 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거는 좀 우리가 교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투리랑 그다음 북한에서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거랑은 좀 많이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걸 제대로 사용해서 구분하는 탈북민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약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저는 지금 하나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특별한 이질감을 못 느꼈어요. 네, 다른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다른 점을 서로 인정을 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저는 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네. 인터뷰를 드린 목적 중에 하나도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어떻게 알아야 되고 또 그분들의 힘든 점이 무엇인지 그분들은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아, 이런 질문을 내가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기쁘기도 한데 일단 여기 오면은 직업을 찾는 거에 제일 먼저 뛰어들죠. 일단 생계가 중요하니까. 근데 그 일을 찾는 과정에서 언어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회 정서라든지 알 게 많더라고요. 언어 부분적인 거를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를 낳은 분들은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쓰고 그래서 한 살 아기에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도움이 관심인 거죠.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물어보는지 그게 꼭 탈북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면 관심 있게 좀 해주는 것처럼 그런 관심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육아의 치트키에서 오신 안나님을 모시고 제가 이렇게 다양한 인터뷰를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북한댁 네. 사랑방에 오시면 대부분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정말 많은 걸 궁금해하시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육아의 치트키라는 채널 구독자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정말 좋은 정보 많더라고요. 특히 탈북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가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채널에 가서 구독하면 아마 필요한 정보들을 쏙쏙 이렇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링크는 아래다 걸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ut I didn't know you yet. Heartbreak, passion,